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5장 정류기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기 첫 번째 시간 1절 전력용 반도체 소자. 자,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냐? 여러분 잘 보이세요, 지금? 제 이렇게 흰 옷 앞에다가 이렇게 놔야 되겠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제 손톱보다도 훨씬 작죠. 손톱보다도 훨씬 작은데 이 다이오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일단 이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번에 큰 장인데 정류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류기? 이 정류기가 뭐야? 전기 처음 배울 때 저랑 기억나세요?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이 전기 대신에 물을 대입하면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수기 이건 이제 이해되십니까? 정수기 원리 이해되시죠? 그렇죠? 들어온 물을 딱 집어넣게 되면은 깨끗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수기죠. 근데 정수기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기본 원리는 뭐죠? 원리는 어느 정수기라든지 다 원리는 비슷하죠. 무슨 원리입니까? 필터라고 하는 원리가 있게 되는 거죠. 정수기는 자, 이 더러운 물을 필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불순물이 걸러져서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류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정류기라고 하는 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정류기라고 하게 됩니다. 정류기로. 그런데 아니 어떻게 교류를 어떻게 직류로 바꿉니까? 이 교류는 그럼 들어온 거랍니까? 들어온 게 아니라 교류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그것을 일방성 있게, 그러니까 왕복하는 전기를 가지고 일방성 있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정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 보시면은 고기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고기 잡으려고 하면은 이런 걸 이제 우리 물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죠. 이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어항, 통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이 그 고기를 잡는 근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바로 일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얘가 다시 나가기는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 낚싯바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낚싯바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쪽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만 밖으로 나가기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기라고 하는 거는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이 전자라고 하는 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만든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직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반도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라고 해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게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어디에다가 주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이오드를 그림 기호로 나타낼 때에는 한쪽으로만 흐른다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P에서 N쪽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얘는 만약에 자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건다. 그러면 이거는요 도체가 됩니다. 도통하게 됩니다. 전기가 통하게 되고 자 반대로 자,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요 이거는 부도체가 됩니다. 도통이라고 하는 것보다 도체가 된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이겠네요. 도체가 된다. 그러면 어느 때는 도체가 되고 어느 때는 부도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반만도체인 거.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에노드라고 부르고 이쪽을 우리가 캐소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노드, 다음에 여기를 캐소드. 에노드에다가 플러스, 캐소드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다이오드는 도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7페이지에 그 맨 위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도너라고 하는 게 도너, 그리고 P형 반도체는 억셉터.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도를 이루어지고요. 반송자가. P형 반도체는 전공에 의해서 홀에 의해서 전기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이오드 구조와 다이오드 외형 그림도 있게 되는 거죠. 뭐 띠 표시로 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순방향, 역방향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오른 방향.
그 다음에 반대로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다이오드가 어떤 식으로 전기를 움직이는지를 보기 전에 일단 소자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또 넘겨서 258페이지 전력용 반도체 소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다이오드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게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 다음 두 번째는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 걸고 마이너스 걸면 무조건 전기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전기를 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전기를 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여기다가 신호를 주는 신호선을 하나 깔아야 되겠다라고서 하나 깐 게 이것이 SCR입니다.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SCR은 이쪽이 에노드고 이쪽이 캐소드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게이트라고 하게 되는데 어떨 때 도통 상태가 되냐? 에노드에다가 플러스, 캐소드에다가 마이너스,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신호를 줘야지 이것이 도통됩니다. 물론 조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레칭 전류라고 해서 일정 전류 이상을 줘야지 도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게 SCR이라고 하게 됩니다. 몇백 원 합니다. 몇백 원. 이 SCR이라고 하는 거. 얘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느냐? 자, SCR은 에노드, 캐소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줬다고 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바로 이 다이오드는 바로 통하지만 게이트에다 신호를 줬을 때 그때 도통하게 되는 게 바로 SCR입니다. 그래서 SCR이 켜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턴 온이라고 합니다. 켜진다고 해서 어떨 때 켜지냐? 다시 한번 에노드가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캐소드가 마이너스이고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신호를 주게 되면은 그때 턴 온 되게 됩니다. 게이트가 뭐예요? 문 아닙니까? 문. 그쵸? 턴 온.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레칭 전류라고 하게 되는 거고, 어떨 때는 턴 오프 하게 되냐? 턴 오프. 어떨 때 꺼지게 되느냐? 꺼지게 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적절한 전류, 그러니까 최소 전류보다 더 적은 전류가 흐르면 이거 그냥 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 문을 열고 있어요. 근데 밤에 딱 가게 커피숍에서 문을 열고 있는데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럼 문을 닫습니까? 안 닫죠. 근데 이거 뭐 오늘 보니까 오늘 뭐 축구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해가지고 손님 뭐 한 덜밖에 없네 라고 하면은 그냥 문 닫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얘는 도통 내는 거는 게이트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 도통이 되는데 이제는 게이트와 관계없이 계속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게이트에서 전기를 꺼도 전류가 계속 흘러요. 전기를 뭐 반으로 해도 계속 흐르고 똑같은 양이. 그러면은 게이트 어떨 때 이제 완전히 꺼지냐? 에노드와 캐소드가 어떤 선 이하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냥 다시 불통이 돼버립니다. 부도치가 돼버려요. 그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홀딩 커렌트라고 해서 유지 전류라고 합니다. 유지 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냥 턴 오프 꺼져버리게 됩니다. 혹은 역전압이 인가됐을 때, 역전압이 인가됐다는 거는 원래 에노드에 플러스인데 에노드에 마이너스가 인가되고 그 다음에 캐소드에 플러스가 인가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냥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 두 순간에 의해서 SCR이 오프되어 버리게 됩니다. SCR은 PN 4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이오드는 제어가 안 되죠. 그렇죠? 제어가 안 되지만 SCR은 제어가 되죠. 대신 역방향일 때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 순방향, 즉 정방향 제어가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R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역저지, 한쪽으로는 반대로는 저지하는 역저지 3단자, 하나, 둘, 셋, 3단자 사이리스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5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SCR의 턴 온 조건과 SCR의 턴 오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SCR의 관련 용어, 뭐 이런 것까지 있네요. 그쵸? 다음에 이제 GT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GTO는 뭐냐면은, 이 SCR은 켤 수는 있는데 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문을 스스로 닫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지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신호를 줘서 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GTO는 뭐냐면은, 자기 소호가 가능합니다. 자기 소호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껐다 켰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호를 줘서 킬 수 있고 신호를 줘서 또 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GTO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GTO.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60페이지 가보게 되면은 이제는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양방향으로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보기 전에 한번, 자, 다이오드를
다이오드를 그냥 양방향으로 접속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다이액이라고 합니다. 다이액. 우리가 다이액. 그 다음에 5번. SCR을 양쪽으로 접속한 것과 같은 그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트라이액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액. 그래서 이 뒤에 AC로 끝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죠. 양방향 제어 소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방향 제어 소자. 그래서 뒤에가 AC로 끝난다 그러면 양방향 제어 소자고 다이액은 2개, 트라이액은 하나, 둘, 3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TRI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전력용 트랜지스터로 모스 FET나 IGBT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6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주로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SS, 그 다음에 뭐 SCS, LASCR, 뭐 다이액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문제도 역시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건 아직 없고 좀 이따 뒤에 정류회로 나오면서 계산하는 거 있고 지금은 일단 문제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반도체 소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부는 조금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진성 반도체인 사가의 실리콘의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안티몬입니다. 안티몬. 2번. P형 반도체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불순물을 집어넣게 되는데 불순물은 3가를 집어넣습니다. 3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소 반동자는 정공이고 P형은 정공, N형은 전자. 다음에 3번. P형 반도체의 전기전도의 주된 역할을 하는 반송자는 무엇이냐? P형은 정공, N형은 전자. P공 이렇게 보십시오. P공. 구멍입니다. 홀이에요. 4번. 반도체 정류 소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비스무트. 이건 관계없습니다. 5번. 반도체 내에서 정공은 어떻게 생각하냐? 구멍이 왜 생길까요? 정공. 원자로 배치 구조에서 구멍이 왜 생길까요? 결합전자가 이탈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가번. 6번. 반도체의 특성이 아닌 것은 가번. 전기적 전도성은 금속과 절연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반도체. 맞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저항은 감소하게 된다. 맞고요. 다음에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절연체가 된다. 맞고요. 라번에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증가한다.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핑 작업이라고 하게 되는데 도핑 테스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운동선수들 불순물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피해서. 이 도핑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제조 공정 라인에서 이 저항을 더 증가시키게 저항을 더 감소시키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라번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7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무엇이냐? 반도체 전에 탄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부성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더 감소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4번. 저항값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8번. 다음 중 반도체로 만든 PN 접합은 주로 무슨 작용을 하게 되는가? 다이오드죠. PN 접합, 다이오드. 정류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류작용. 9번. 제어 정류기의 용도는 정류라고 하는 거는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정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다이오드를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까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큰 전압이 걸리더라도 서로 전압을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거죠. 만약에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를 분배하게 되는 거죠. 과전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1번.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야만 동작이 되는 소자는 SCR이죠. 다음 12번. 다음 중 SCR의 신호는 어떻게 되는가? SCR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이오드에다가 꼭다리 하나 더 만들게 되면 되는 거죠. 화살표 끝부분에. 4번이죠. 13번. 역저지 3단자에 속하는 거는 이 SCR을 우리가 역저지 3단자라고 그러죠. 반대편으로는 무조건 맞고 단자가 하나, 둘, 3개 있으므로 역저지 3단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SCR. 4번이죠. 14번. SCR의 특성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가번에 PNPN 구조로 되어 있고 나번에 정류작용할 수 있죠. 다번에 정방향 및 역방향 제어 특성이 있다? 아니죠. SCR은 역방향 제어 특성은 없어요. 정방향만 제어하는 겁니다. 역방향은 무조건 막아요. 그렇죠? 다번이죠. 15번. SCR의 에노드 전류가 20A로 흐르고 있었을 때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이면 에노드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만약에 신호를 줘서 여기서 20A 흐르고 있다. 게이트에서 반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게이트에서는 전기를 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계속 통과하겠네. 얘는 문 열어! 그것밖에 못해요. 똑같이 20A 흐릅니다. 답은. 16번 다음 기호 중 다이액의 기호는 뭐냐? 다이액은 어떻게 합니까? 다이오드를 서로 양쪽으로 넣은 거. 뒤에 AC, 액이 들어가게 되면 뭘 했어요?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는 걸 찾아라. 그랬죠?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는 거. 카본 아니면 나본인데 카본이죠. 나본은 트라이액이죠. 17번 SCR을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 트라이액이라고 부르게 되죠. 18번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양방향 소자 뒤에 AC 들어가는 거죠. 답은 트라이액. 19번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는 자기가 껐다 켰다 가능한 거 GTO라고 했습니다. GTO. 20번 그림의 기호는 뭐냐? 이거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 구성 형식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IGBT라고 합니다. IGBT. 답번이죠. 자, 문제 이렇게 수업 문제밖에 없네요. 수업 문제를 우리가 빠른 시간에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5장 정류기에서는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 정류지 문제가 최근에 조금 비중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정류기 한번 잘 보시고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정류회로 그러면 실제로 교류가 어떻게 직류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 그것도 역시 내용 잘 보셔가지고 정류기 파트는 뭐 거의 다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